지금 시간이 2021년 2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이 오늘이 말일이에요, 말일. 예. 제 오늘자로 2월 달이 끝나죠. 내일부터 3월 달인데, 어, 우리는 3월 1일이 휴일이죠. 예. 그래서 내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음, 우리 장은 안 열리고, 다우랑 나스닥은 내일 열리죠. 음, 일단 금요일만 보면 예, 나스닥은 0.56% 올랐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1.5%가 내렸어요. 그래서 월봉을 보면 다우존스도 양봉이고 예. 나스닥은 음봉이네요. 예, 잠깐만요. 제가 차트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이고. 그 나스닥은 고점에서 음봉이 뜬 상태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고점에서 아직 양봉이에요. 음, 중요한 거는 매트릭스 구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번 달 저가를 깨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예. 이번 달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냥 조정을 하는 거고요. 예,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뭔가 이제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우 지수가 금요일 날만 봤을 때는 나스닥보다 더 빠졌지만 예, 전체로 보면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진 거죠. 예, 나스닥은 음봉까지 갔으니까요. 반대로 다우 지수는 별로 내린 게 없었기 때문에 예, 이틀 동안 내린 게 그다지 대단한 편은 아니에요. 어,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 다 1구간에 들어갑니다. 예, 1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나스닥은 하락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나스닥은 어찌됐든 하락에 유리하도록 차트가 만들어진 것만은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잠시 해보면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요. 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하면 예, 이번 달 저가를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반등은 한 13,600선? 그러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주말에 그 부양한 하원인가 통과됐죠. 네, 상원으로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아마도 반등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제 반등이 온 뒤에 그 다음에 하락을 하면 그땐 진짜 하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계속 이어질 거냐 아니면 반등 후에 예, 재차 하락이 올 거냐가 현재로선 관건이죠. 전에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냈었는데 나스닥이 언제 내릴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리면 1600선까지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아직도 저는 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22,000선까지 가야 돼요. 이게 상승이라면 22,000선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요. 7,000포인트, 8,000, 9,000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올해 내에 9,000포인트가 더 올라야 된다는 소리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예, 1600선까지는 일단 예, 비슷하게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을 사시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 정도 선까지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1600, 나스닥이 1600선까지 내려왔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현물을 매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의 1600선이 어디냐? 1600선이 어디냐면요. 예, 이 정도예요. 그 얘기는 11월 달에 저점을 붕괴한다는 얘기죠. 1600선까지 간다라는 거는 11월에 저점을 붕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11월에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다우는 얼마냐? 다우는 11월에 저점이면 26,600선이에요. 그러니까 26,000대까지 하락을 본다는 거죠. 나스닥이 1600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거는 다우는 26,000선, 예, 거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11월이니까 예, 2,200선, 2,200선이고 코스피 200으로 보면 한 300선 정도 될 겁니다. 예, 300. 그래서 이게 하락이 오면 예, 코스피로는 2,200, 코스피 200으로는 300, 예, 다우로는 26,000선, 예, 나스닥으로는 1600선까지의 조정을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는 와야 예,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오르면 요거도 먹겠죠. 예, 이게 이제 1600선까지 보시라고 했는데 예, 중간에 감아 올려서 계속 올라가면 예, 요거도 먹기 딱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저라면 예, 올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의 최대값이 예,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무너질 수도 있고요. 예, 자, 2018년도 10월 달에 예, 폭락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때가 미중 무역 분쟁 때인데요. 이때도 거의 한 달 동안 예, 꽤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딱 요 폭락한 요 지점 근처까지 왔죠. 잘 보세요. 예, 여기가 고가가 이렇게 딱 따져보면 예, 그 폭락한 시점까지 비슷하게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떨어지기 전에 예, 이 지점을 회복했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예, 2018년도에 10월 달에 폭락하기 전에 고점이 어,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고점이랑 똑같아요. 잘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그 돈, 돈이 해소가 되면 원래 자리로 회귀가 되는 거죠. 에,
저때 그 2018년도 10월 달에 폭락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한 걸 3개월 동안 다 매도했어요. 요때 다 매도를 했는데 예, 매도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외국인은 여기서 매수한 거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물량을 들고 있는 거는 대부분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리면 3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냐를 모를 뿐이죠. 근데 어쨌든 내려가면 300선까지의 하락은 고려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단기적으로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입장은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려면 300, 코스피 200 지수로 300 이하의 위치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정보고요. 그 다음에 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 갖고 있는 돈을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은 선물을 마이너스 4.471조 원, 그러니까 4조 4,715억 원의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미니의 경우에는 야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야간 시장에서 청산을 하거나 추가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야간 시장의 선물 시장은 폐쇄가 된 거죠. CME에서 선물이 퇴출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4조 4,715억 원의 매도를 들고 있다. 단가는 대략 한 418 정도로 보여요. 만기일이 8일 남았습니다. 예. 8일 동안 올리면 손실 나요. 418 위로 올리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418 위로는 안 올릴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호재가 떠도 418 위로는 크게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도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418 언저리까지 왔을 때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해도 418 언저리에 오면 청산을 하시는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지금 4조 원 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가 뜨든 악재가 뜨든 한 번은 밀어야 제대로 돈을 벌 테니까요. 하락에 대한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콜은 142억 원 매도고요. 풋은 375억 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콜은 매도 쳤다는 얘기고 풋은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은 옵션도 하방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자, 이걸 수량으로 보면 콜은 17,000개 매도고요. 매도 우이고 풋은 16만 개 매수 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락에 배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니 선물은 25일 날 거의 8,700억 원인가요? 매수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 전량 청산했어요. 그래서 미니는 포지션이었고 옵션은 하방으로 계속 세팅을 하고 있고 선물 매도는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의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매도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주식은 1월달, 2월달 합쳐서 개인이 30조 샀습니다. 30조 7,765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5조 원씩 산 거예요. 미친 듯이 샀습니다. 예, 외국인이 7조 팔았고요. 기관이 2.7조 팔았습니다.
2월 달을 볼게요. 예, 2월 달에도 개인은 8.43조 원을 샀고 외국인, 기관, 증권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두 달,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에 월봉에서 매수한 건 개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가를 깨든 1월 달에 저가를 깨든 외국인과 기관은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팔기만 했기 때문에 매수한 사람은 개인이니까 오히려 저가가 깨지면 개인만 손실을 내겠죠. 외국인이 만약에 선물 매수를 들고 있다면 올려서 수익을 낼 텐데 지금은 외국인도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 주식과 선물 모두 내렸을 때 외국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뷰는 계속 하방 뷰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게 코스피 200 차트죠. 과거로 봐야 되니까. 과거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상단선 맞고 떨어졌고 예, 하단선에서 올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단선에서 하단선에서 상승해서 상단선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다행히 윗꼬리가 이만큼 날렸어요.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습니다. 다음 달의 상황을 볼게요. 다음 달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상단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상단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하단선인데요. 하나, 그다음에 둘, 셋, 뭐 이렇게 쭉 하단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요게 매트릭스인데요.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 여기를 여기만 다 0이에요. 여기만 하나, 둘, 셋, 넷, 다 0이고 나머지는 0이 있어도 1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딱 종가만 보면 이게 지금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이에요. 이게 8월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달은 8월입니다. 8월. 예, 8월. 하락이 시작되면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시간이 8월이에요.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매도는 2번부터 가능합니다. 2번. 2번의 위치는 얼마냐? 2번은 415.84예요. 그러니까 415.84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인 418보다 낮죠.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는 잘하면 반등을 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반등을 주고 나서 하락하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를 깨면 여기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실 거면 415 위를 노리세요. 415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냐? 430 몇이었는데요. 433. 그러니까 415에서 433까지의 공간이 매도 영역입니다. 시간은 만기일까지,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만 유효해요. 만약에 다다음 주 목요일이 지나면 6월물이 되죠. 6월물이죠. 6월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외국인의 거래에 따라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주봉은 아래 위 다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봉은 검토 사항이 아니에요. 주봉은 검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3월 달은 하락이에요. 3월 달은 하락.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면 이번 달에 저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면 이번 달에 저가가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거면 이번 주에 저가가 무너지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무너지셔야 돼요. 여기 참고하세요. 그리고 주봉에는 매도 가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봉의 매도 가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415 위에서만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봉도 할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전략을 잡으실 때 매도자는 한 번의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안 왔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고요. 반등이 온다면 한 415 이상까지는 한번 쳐 올려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소스가 하나 있잖아요. 어, 부양안. 그 부양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매도를 하실 거면 415가 넘는 위치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 거냐? 음, 개인적으로 보는 위치는 380 정도 보는데요. 380. 380을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상승을 외국인이 노렸을 때 작년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한 40% 정도로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418에서 40%를 빼면 대략 380선 정도가 보이고요. 맥수로 빼면 350, 55? 네, 355 라인까지 또 정말 크게 욕심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희망사항이에요.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예,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다 꿈같은 소리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락의 폭을 대충 그 정도까지는 감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하셔도 돼요. 그건 하락이 아니니까. 근데 이번 주 저가가 무너졌을 때는 공격적으로 상방을 보는 매수 전략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뭐 다른 건 크게 볼 필요 없겠죠? 어, 지수가 내리려면 무조건 삼성전자를 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월봉만 쭉 보여드릴게요. 월봉만. 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보시면 아래 열려 있습니다. 아래가 열려 있어요. 이게 다른 종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래가 일부 막혀 있는데 삼성전자는 열려 있어요. 이걸 어,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빠지면 지수가 오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위도 열려 있지만 아래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78,000원 진짜 미친 듯이 빼면 62,000원 선까지 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수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수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수랑 비교를 딱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 지수가 370대까지 빠진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빠지느냐? 삼성전자는 75,000원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5,0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370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62,000원대까지 빠졌다. 그러면 지수는 얼마까지 빠지느냐? 한 350선까지 빠질 거예요. 아니구나. 327까지 빠져요. 음.
대충 삼성전자하고 지수와의 관계는 대충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지수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설사 안 깼더라도 매수 전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삼성전자 이 모양이죠. 그다음에 개인이 많이 산 주식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거든요. 기아차 볼까요? 네, 기아차 망가졌죠. 예, 그 말일날 반등이 나왔지만 이미 음봉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차트는 망가졌어요. 기아차 그렇고 현대차 볼까요? 예, 현대차도 윗꼬리가 있죠. 예, 얘도 지금 다 아래 위에 꽉 막혀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있나요? 현대모비스. 예, 현대모비스도 아래가 열려 있고 거의 아래 꼬리 없는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예, 개인이 미친 듯이 매수한 것만 골라 죽였어요. 예,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삼성전자 우 이렇게 5종목만 개인들이 미친 듯이 2달 동안 쓸어 담았는데 쓸어 담은 종목만 싹 다 죽여버렸어요. 다 물린 거죠. 그나마 현대차는 덜 물렸고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기아차는 왕창 물린 거죠. 삼성전자도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럼 내리면 개인들 완전 갇히겠죠. 예.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개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지옥인 거죠. 개인들한테는. 개인들한테는 지옥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태아님.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BTC 마켓 잠깐만요. 어쨌든 개인이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지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세요. 그 BTC 마켓은 업비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업비트? 업비트의 BTC. 자, 다음으로 코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월봉인데 윗꼬리가 제법 달렸어요. 예, 윗꼬리가 없어야 상승하기 유리한데 어쨌든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는 그다지 유쾌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이 말일이니까 뭐 월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거는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윗꼬리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향후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다. 예. 그리고 아직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6천만 원까지는 반등 각이 나오고요. 하단선에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격을 해소하려면 한 4,490만 원대, 그러니까 한 4,500만 원 선까지는 조정이 와야 상승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홀딩을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신규 매수를 하시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돼 보입니다. 주봉은 망가졌어요. 이대로 끝나면 주봉은 망가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손절선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조정이 오게 될 텐데 조정이 오게 됐을 때
제가 보기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4,790만 원 정도 선.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는 4,700만 원 선까지는 내려와야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보여요. 4,700 아래. 아니, 4,800 아래. 지금 가격이면 4,800 아래 정도는 돼야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주봉이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다음 손절선은 이번 달 저가가 되니까요. 예, 그거를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은 뭐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윗꼬리가 훨씬 더 커요. 예, 이더리움은 윗꼬리가 뭐 어마무시해요. 다음 달을 보면 예, 이것도 저가만 안 무너지면 매수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버텨야 돼요. 예, 만약에 매수하기 유리하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매수 전략은 이번 달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주봉은 매수 전략을 쓰기가 어렵고요. 예, 일봉도 좋은 게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리플을 볼게요. 리플의 월봉은 뭐 상단선에서 맞고 떨어졌고 하단선에서 올랐고 그 다음에 예, 볼린저 밴드 21선 안 넘는 구조고요. 여기 하단선이 하나, 두 개, 상단선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만 안 무너지면 여기 정도 한 445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와 445원 사이만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552원 여기를 넘으면 이제 신규 매수는 포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홀딩을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은 답이 없고요. 네, 일봉도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도 꼬리가 상당해요. 예, 다음 달 가면 16만 7천 원 선에 매수가 가능하고 역시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홀딩할 수 있습니다. 붕괴되면 끝이에요. 예, 주봉도 16만 원 선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해요. 단 주봉은 이번 주 저가를 깨야 매수가가 오기 때문에 손절선이 없죠. 그래서 손절선은 이번 달 저가가 될 겁니다. 자, 일봉은 특별하게 오늘은 언급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 쪽은 과하게 상승이 왔고, 예, 그 상승을 사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까지 이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방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역시 이제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이번 달 고가를 다시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이번 달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예, 홀딩 전략을 쓰실 때도 예, 적어도 그 매도가 아래에서는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가가 넘어가면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BTC 마켓 부분은 개발자랑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열려면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알림 트래킹 쪽 있죠. 알림 트래킹 쪽이 BTC 마켓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 모바일 띵글에서 월주일 분봉 체크 시. 육안상으로 확실히 표시되게 색상 같은 걸 넣어줄 수,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확실히 표시된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요, 제가. 네. 그리고 현재 그, 어, 그 띵글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두 가지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프로그램 자체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툴을 사용하려면 사실 그 책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책을 읽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어쨌든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띵글 스톡부터 배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띵글 코인 일단 모바일 기준으로 먼저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PC 버전으로 예, 동일하게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음, PDF 파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분에 한해서는 합본으로도 예,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우선 파일은 분리해서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파일 자체를 그냥 한 번에 배포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 합본으로 해서 예,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3월 초 중에는 일단 그 띵글 스톡 먼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